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어댑티브 부스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댑티브 부스팅 하면 여러분 좀 낯선 분들이 많으신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익숙하신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이썬 패키지로는 여러분들 사이클런이나 넘파이에서 불러올 수 있고요. 자, 메서드는 우리가 AWS 클래시파이어나 아니면 AWS 리그레이서너를 통해서 우리 AWS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댑티브 부스팅이라는 의미 자체는 핵심 개념만 말씀드리면요. 자, 어댑티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실수를 통해서, 실수라는 게 미스테이크예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 나가는 부스팅 모형이에요. 부스팅의 유형을 얘기합니다. 부스팅의 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팅이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가중치를 둘 것이냐인데, 우리가 그 가중치를 줄 때 에이다 부스트는 잘못 분류된 샘플, 즉 실수죠. 여기서 말하는 실수라는 건 우리가 잘못 분류된 샘플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컨퓨전 매트릭스, 우리가 이렇게 실제값하고 예측값을 요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값과 예측값이 물론 잘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는 요 부분은 사실은 잘못 분류한 값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미스테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를 통해서 얘를 계속 학습해 가면서 가중치를 두면서 좀 정확도를 높여가는 위크 러너가 여기서는 잘못 분류인데 미스테이크 샘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스테이크 샘플을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스트롱 러너, 그러니까 강한 분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분류에는 보통 하나의 규칙만 사용이 되고요. 자, 여기서 위크 러너는 각각의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스팅은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우리가 의사결정 틀이라고 할게요. 다수를 생성해서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부스팅이죠. 자,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셨던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실은 전체적인 컨셉은 랜덤 포레스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배깅이랑 부스팅이 합쳐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라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냈었는데, 자,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 트리를 다수를 생성해서 그 값에 연속형 값은, 그러니까 Y 클래스가 연속형이라면 평균을 하고요, Y 클래스가 범주형이라면 투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어떠한 가중치도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지난 시간부터 배우셨던 GBM이라든지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다 부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 분류된 샘플의 가중치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 틀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이 뭘 학습하느냐? 우리가 이 머신러닝은, 에이다 부스트 머신러닝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죠. 자, 실수, 미스테이크를 계속 잘못 분류된 걸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학습을 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이 값을 마지막 도출하면 단일 학습자에 비해서 편향이 어떨까요? 편향이 더 낮겠죠. 결국은 편향을 더 낮춰주는, 과적 합의관수를 낮춰주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해법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에이다 부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컨셉은 이러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실습들은 나중에 이제 각각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은 컨셉 위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이제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실 내용은 선형 회귀가 되겠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인데요. 파이썬 패키지의 사이클런에서 역시 불러올 수 있고요. 자, 메서드는 리니어, 모델 닷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불러오시면 이것을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선형 회귀가 왜 이 예측 모형이냐에 대해서 사실 되게 분분한데요. 사실은 회귀는, 이게 리그레션 모델은요, 여러분들 가장 단순한 예측 모델이기도 합니다. 가장 단순한 머신러닝 모델이기도 해요. 우리는 입력과 출력을 통해서 연속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죠. 이런 통계 기법으로 사용되는 게 실은 선형회귀잖아요. 선형회귀는 여러분들 파이썬 패키지에 scikit-learn 이걸 불러오셔서 여기 있습니다. scikit-learn을 불러오시면 대부분 이제 패키지들이 깔려 있죠, 파이썬에. 자, 그래서 메서드는 리니어 모델이고요. 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요 메서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선형회귀는 보시면 입력이라는 것과 출력, 요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포인트들을 하나의 개체 값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개체 값인데 이 개체 값에 떨어져 있는 이 선을, 간격을 가장 줄여준 하나의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왜 직선이냐? 선형회귀잖아요, 여러분들.
비선형 회기면 이게 이제 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곡선 형태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형 회기에서는 직선 형태로 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에러라고 해요. 잔차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에러라는 게 뭐냐? 요 y 값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요 개체에서 각각의 개체 간의 거리를 줄여주는 요 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 에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에러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다 겹치게 하는 선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직선이라면. 자, 그래서 그 선을 우리가 베타, 이 기울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자, 요 에러를 최대한 줄여주는 요 베타를 찾는다라는 게 선형 회귀에서의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y가 만약에 혈당 지수고요, x가 만약에 비만이라면, 그러니까 체중이라면, 체중이 높을수록 혈당 지수가 높냐, 이제 혈당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체중이라는 어떤 지표를 써서 지금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귀의 목적은요, 여러분들,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아우르는 가장 적합한 직선을 찾는 거예요. 자, 요 베타라고 하는 요 직선을 찾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변이, 지금 에러 있죠? 요것을 우리가 잔차라고 하는데, 요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min, 자, yi부터 yi까지의 제곱을 다 더해서 이것을 가장 적게 최소화해주는 요 값, 요 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때 yi는 실제 관찰된 값이고요. yi의 햇은 반응 변수에 대응하는 예측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값과 관찰된 값과 예측값,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값이죠. 요 실제 값하고 요 직선은 관찰된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최소화 줄여주는, 그것을 다 더한 걸 제일 줄여주는 선, 요 선을 찾는 거죠. 그럼 이게 선이 여러 개가 찾아져요. 이렇게도 찾아지고 이렇게도 찾아지고 하다가 가장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 거리를 줄여주는 최적의 선을 하나 찾겠죠. 자, 그게 변이, 즉 변이를 최소화하는 선이다. 그것이 이상적인 베타 값이 되겠습니다. 베타가 회귀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용어를 몇 개 아셔야 되는데, 기준 변수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통계에서의 종속 변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즉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 변수를 우리가 기준 변수라고 하죠. 예를 들면 제가 당뇨병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뇨병이 기준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예측 변수는 예측에 사용되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통계학에서는 독립 변수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요. 머신러닝에서는 예측 변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프리딕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다음에 절편이라는 용어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 통계학을 배우신 분들은 절편을 또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최적합 직선이 y축을 지나는 지점. 자, 여기서요. 자, 지금 제가 요 구한 요 선이 최적합 베타 선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요 선이 y축을 지나는 요 a가 절편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관찰된 값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죠. 관찰된 값, 얘가 제일 끝이고 얘가 제일 적은 값이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선을 굳이 그린 이유는 뭘까요? 자, 이 선이 쭉 확장이 된다면, 또 밑으로 쭉 확장이 된다면, 얘보다 더 큰 값이나 얘보다 더 작은 값이 실제로 측정은 되지 않았지만, 자, 그러한 값들이 y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잖아요. 가정. 예측이라는 거는 관찰된 값 외에 값을 넣었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를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수집되지 않은 가상의 값, 자, 그 값을 구하기 전에 수집된 값에서 잘린 값, 요 값이 우리가 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몸무게 지금 혈당 지수와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몸무게는 제가 만약에 이 조사한 데이터에서는 60kg가 가장 적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의 규칙에 정해진다면 뭐 59kg, 58kg, 57kg인 사람들은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혈당이 더 낮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이때 절편은 60kg까지 이제 우리가 조사가 됐다면 6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최소 제곱법이라는 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개수를 추정할 때, 회귀 개수를 추정할 때 최소 제곱법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경사관법이라는 것도 많이 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제곱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형관계를 가는 표본 데이터셋에 최적합 직선, 아까 요거죠. 요 최적합 직선, 이제 여기 선이 여러 개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요 간격을 제일 줄여주는 요 최적합 직선, 요거를 우리가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포인트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아까 그게 잔차였잖아요. 이것을 제곱한 합계, 이거를 가장 줄여주는 거, 요거죠. 아까 요거죠. 네, 바로 최소 제곱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가장 이 값을 제일 줄여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 찾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소제곱법은 결국은 이메가 베타 제로, 베타 1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게 뭐 절편이 되겠죠. 베타 1 제로는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입력에 오류를 제곱한 후에 합계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선형회귀에서 여러분들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선형회귀는 뭐가 문제냐? 자, 이건 알아가셔야겠죠. 1번, 선형회귀의 약점, 단점이에요. 단순성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자, 쭉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각각의 개체고요. 이 개체를 제가 만약에 밑에 있는 사람은 당뇨병이 아닌 사람이고 위는 당뇨병인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두 집단을 우리가 나눌 때 이 직선, 선형으로 지금 나누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만약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예를 들면 뭐 서포트 베터 머신은 이런 마진을 찾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계를 이렇게 만약에 나눠준다면 지금 개체는 사실은 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개체입니다만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점점점이 사람 값이에요. 한 사람의. 그러면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나누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오차를 줄여주는 게 반드시 직선일 필요는 없잖아요. 곡선이 훨씬 더 줄일 수도 있죠. 이런 데는 지금 크잖아요, 오차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자, 단순성이라서 여러분들 안 좋아지네요. 예, 단순성이라서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관계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안에 있는 노이즈까지 모델에 학습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적합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셨던 것 중에 과적합하면 트리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리니어 리그레이션, 이것도 과적합의 위험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모델들이 보통 과적합의 위험이 높아요.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는 훨씬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변수 사이의 관계가 항상 선형적일 수 없죠. 아까처럼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비선형적인 것들을 선으로 딱 잘라서 만약에 나눈다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회귀 변수는 등분산성을 가정합니다. 우리가 회귀 모형이란 것 자체가 뭐 등분산성, 그 다음에 정규분포 이런 것들을 가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변수가 같은 분산을 가진다는 가정인데 실제로 많은 변수들이 동일한 분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게 위배된다면 사실은 그 값이 아주 정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선의 형태로 예측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과적합의 위험도 있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직선의 형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증가하다가 감소하기도 하고 이런 비선형의 형태를 띠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선형 회귀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비선형 회귀, 리그레이션 형태인데 비선형의 대표적인 방법인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